데이트 체크리스트 333 규칙. 데이트는 당연히 즐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트 여정에서 똑똑하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트 여정에서 필요한 전략적인 모습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관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에 맞는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데이트 체크리스트 333 규칙입니다. 333 규칙은 의도적인 데이트를 위한 유용하고 유연한 틀로 3번의 만남, 3주간의 만남, 그리고 3달의 만남 후에 그 과정마다 각 단계별로 자신과 교제 중인 파트너를 평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썸 관계로만 머무는 차원을 예방하고 동시에 지나치게 계산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소위 궁합이 맞는지 체크할 수 있고 또 관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험 신호를 파악하면서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체크인 333 규칙의 세부 내용들입니다. 333 규칙은 데이트 여정에서 중요한 3가지 점검 사항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데이트를 하면서 각 단계별로 잠시 멈춰 스스로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점검 시점은 3번의 만남 후에 3주 후, 3개월 후입니다. 이러한 각 단계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 궁합, 정서적 성장,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333 규칙의 단계별 특정 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체크인 첫 번째 사항은 3번의 만남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3번의 만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대부분 데이트 초기 과정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 당사자들은 파트너에 대한 설렘, 긴장감,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3 규칙이란 이런 데이트를 3회 정도 끝낸 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웠나요? 대화는 편안했나요? 아니면 어색했나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관심사의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호기심이 있었습니까? 그 그녀를 계속 보고 싶은가요? 아직 초기 단계일 수도 있지만 3번의 데이트 후에는 겉모습에 대한 끌림만이 유일한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호감이 있지만 동시에 불안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초기 패턴과 느낌을 파악하는 데 더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연애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3번째 데이트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더 이상 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을 재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인 두 번째 단계는 만남 3주 후 지난 시점에서 상대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3주 정도 데이트와 소통을 이어왔다면 이번 두 번째 점검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3주 정도 지나면 매일 문자를 주고받거나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거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등 상대방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통은 일관성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대화가 잘 되고 다음 만남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나요? 경계와 기대치가 논의되고 존중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단지 편리할 때만 시간을 내는 것인가요? 3주라는 시간은 첫 데이트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상적인 첫 데이트와는 별개로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심지어 사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징후로는 일관성, 당신의 시간과 감정에 대한 존중, 진정한 호기심,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 관심사 및 미래 계획에 대한 소통 등이 있습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을 함께한 2단계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솔직한 평가가 필요한 아마도 정도의 관계인지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세 번째 단계는 만남 3개월 후에 진행되는 점검 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귄 지 석 달이 지났다면 그동안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유발하는 신경화학 물질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면서 관계가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처음의 설렘은 조금 가라앉고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해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의견 차이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서로의 개인적인 목표를 지지하나요?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진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약해진다고 느끼나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서로 기대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나요? 3개월 정도의 만남은 감정적 성숙도, 갈등 상황에서의 회복력, 장기적인 목표의 일치 등 서로의 속마음을 더 깊이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많은 관계가 3개월 차에 이르면 단순한 만남에서 보다 성숙하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평생의 약속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 시점쯤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헤어질 때가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333 규칙이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설렘과 기대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의도적인 점검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거나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333 규칙은 당신이 현실에 발을 딛고 초기의 열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대신 감정에 대한 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333 규칙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과 333 규칙을 적용한 데이트를 하고 나서야 너무 빨리 마음을 줬다면 절대 놓쳤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데이트 때는 매력적이었고 두 번째 데이트 때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데이트 때는 어땠냐고요? 대화가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 데이트를 한 번만 했다면 그 그녀가 그냥 긴장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 번의 데이트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죠. 계속 만날 만큼의 케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3개월째를 맞이했는데 왜 이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모습이 3개월쯤 지나면서 서서히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녀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때 그 그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녀와 서로의 생활 방식이 실제로 잘 어울리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점은 어떤 것도 서두르라는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관계를 규정짓거나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불안해하곤 하죠.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점검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 만에 저는 이 관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는 겁니다. 설렘이나 환상에 기반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함께 했는지에 근거해서 말이죠. 세 번째 사례의 경우입니다. 이번 점검이 제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33 규칙에서 3주라는 시간은 누군가가 꾸준한 모습을 유지하거나 본색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한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어떤 사람에게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첫 주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게 즐거웠죠. 2주차쯤 됐나?
갑자기 문자와 톡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바빴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3주차쯤 됐을 때는 어땠냐고요? 그녀는 가족 행사 때문에 바쁘고 친구들과 모임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밤 11시쯤에 뜬금없이 안부 인사 정도의 문자를 보내오곤 했죠. 예전의 나라면 이런 상대방의 행동에도 호감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몇 달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333 규칙을 깨닫고 나니 분명해졌죠.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시간을 내었을 거예요. 절대로.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333 규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시사점입니다. 333 규칙을 인식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데이트할 때 느끼는 불안감이 엄청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상대가 보낸 모든 문자를 꼼꼼히 읽거나 모든 상호작용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대신 하나의 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점검하는 특정 시간과 스스로에게 던질 특정 질문들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덕분에 데이트에서 추측에 의존하는 부분이 훨씬 줄어들었고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것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333 규칙의 핵심이 냉정하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닌 상대의 의도성을 엿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남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단계별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333 규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적절한 유연성과 적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점검 단계를 두는 것은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철한 사고와 연애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맞지 않아 결국 실패로 끝날 관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333 규칙 적용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궁합이 맞는지, 그리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끝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